지금보다 나은 삶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저 회사만 열심히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이 회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주지가 않잖아요,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직장인들, 이 300만원보다도 못 받는 70%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공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뭐 재산을 물려받는 게 없다면 아마 60살이 돼도 70살이 돼도 80살이 돼도 계속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급만으로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살기 힘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현재 월급에 만족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만족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단 한 번도 월급이 만족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물며 취업이 간절했던 취준생 때도 어렵게 첫 회사에 입사하였지만 첫 월급을 받아보고 상당히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장인 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나 관련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직장인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하죠. 매년 급여가 물가 상승률보다는 좀 더 올라야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심지어 동결되거나 삭감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직을 하면 좀 나아질까요? 이직을 해서 좀 더 좋은 대기업 같은 곳으로 가면 괜찮아질까요? 취업 사이트 사람인에서 2017년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가 현재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돼 있습니다. 재직 기업별 형태로는 중소기업이 75%, 중견기업이 67%, 대기업이 60% 순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연봉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는데요. 대기업도 여기서 보시면 60.3%로 반 이상이 현재 월급에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대기업의 경우 희망 연봉과 실제 연봉이 1176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하네요. 결국 이직을 해도 대부분 본인이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 평균 급여가 얼마 정도 될까요? 2019년 9월 23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보도한 보도자료를 보면 18년도 근로자 평균 연봉은 3,634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나요? 아니면 적나요? 저는 제가 생각한 평균값보다는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고액연봉자가 평균값을 많이 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중위값은 2,864만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중위값이라는 건 100명의 사람을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했을 때 그 중간인 50등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직장인이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지 나오는데요. 전체 1544만 명의 근로소득자 중 연봉 1억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49만 명이나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3.2% 정도네요. 그리고 8천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56만 명으로 3.6% 정도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의 집단입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43.9%를 차지하죠.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집단은 2천만원 미만으로 25.4%나 됩니다. 이 두 그룹을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중 무려 69.3%가 차지가 되는 거고요. 그 69.3%의 인원이 4천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연봉 4천만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을 제하고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300만원이 채 안됩니다. 즉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월급 300만원 미만을 받는 직장인이 69.3%나 된다는 거죠. 연봉 분위로 보면 1분위부터 7분위까지가 4,064만원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이 중 중위값인 2,864만원은 6분위에 해당되네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월 3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나 사회초년생이시라면 월급 300만원이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정도 급여로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집
사고 차 끌고 자녀 하나 둘 낳아 기를 수 있을까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 300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직장인 중 상위 30% 안에 드는 근로소득자죠. 이렇게 급여 300만 원인 사람이 정말 아끼고 아껴 최대한 절제한 소비를 하여 돈을 모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후 300만 원 정도 받는 이 대한민국 상위 30% 안에 드는 직장인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금액으로 이제 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는 한 5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요. 교통비도 5만 원. 정말 저렴하게 잡았죠. 식대 같은 경우는 6천 원짜리 20번 먹겠다고 보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4주를 다닌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10만 원. 아마 보험은 이거보다 더 많이 들 건데 통계를 보면 이 사람은 최소한의 금액을 소비하는 사람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생활비는 뭐 용돈이나 경조사비, 뭐 옷 사입고, 뭐 장보고 이런 돈 다 해서 3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죠. 그런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 달에 62만 원을 지출하고 월 저축액이 238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제 주변에는 이렇게 200만 원 이상 저금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아끼고 아껴서 모아서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1년이면 2,856만 원이고 5년이면 1억 4,200, 그리고 10년이면 2억 8천이네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모은 돈으로 여기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매매가의 경우는 25평은 7억 원 정도, 34평은 9억 원을 넘게 줘야 됩니다. 대출을 낀다 해도 지금 2억 8천으로는 매매는 무리일 것 같고요. 전세는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25평 평균이 3억 6천, 34평은 5억이네요. 근로소득자들 100명 중 30등 안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10년을 진짜 거의 돈을 안 쓰고 살아도 알뜰히 모아도 그렇게 서울의 전셋값도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이 힘들면 경기도는 가능한가? 수도권이니까 경기도 평균값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매매가 평균값이 25평은 3억 원, 34평은 3억, 4억 초반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값은 그 경기도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 평균값이에요. 뭐 말 그대로 여주, 양주, 포천, 뭐 이런 좀 먼 데까지도 포함된 거죠. 직장이 잘 없는, 직장이 먼.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와 가까운 인구가 많이 사는 수원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성남시 이런 데를 집값을 보시면 아마 상당히 높은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값이라 그렇지 실제로 뭐 아파트 값을 본다면 더 높은 금액으로 아마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0년을 이렇게 아껴서 모아도 이런 수도권의 전셋값, 25평짜리 전셋값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똥 말똥 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이렇게 2억 8천이나 모은 경우도 부모님 집에서 이제 얹혀 사는 경우가 이런 거죠. 뭐 차도 안 사고 결혼도 안 하고. 만약 주거비가 드는 직장인이라면 그 금액은 훨씬 줄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주거비가 뭐 40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최소 금액이죠. 그러면 뭐 관리비가 수반될 거고 이건 5만 원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뭐 차를 하나 산다면 차값은 포함하지 않더라도 기름값이나 세금 그리고 이제 보험비 정도를 포함한다면 월 20만 원 정도가 소비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았던 2억 8천에서 지금 이제 2억 7백으로 확 떨어졌죠. 어떤가요? 집이나 차만 들어갔을 뿐인데 모으는 돈이 확 줄었죠. 아마 현실적으로는 더 줄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생활비도 30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이걸로 장 보고 경조사비하고 용돈 쓰고 뭐 술 먹고 뭐 이런 걸 다 한다는 건데 보통은 한 5, 60만 원 잡아야 될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그럼 돈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사치스럽게 생활을 한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월세 40짜리 집에서 중고차 하나 굴리면서 사는 사람이 사치스럽게 산 건가요? 주제넘게 산 거예요. 요새 흔해 가는 해외여행 한번 안 가고 돈을 미친듯이 모은 겁니다. 요새 막 젊은 고등학생들도 뭐 명품 하나씩 소비한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 거들떠도 안 보고 지독히 10년을 모아서 그 돈을 모아도 경기도에 25평 전셋집 하나 못 구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급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전체 직장인의 70%죠. 아마 대부분 아끼며 살아도 월 100만 원도 저축 못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더구나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뭐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좀 억지스러운가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신세 한탄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저 회사만 열심히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이 회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주지가 않잖아요,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직장인들, 이 300만 원보다도 못 받는 70%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공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뭐 재산을 물려받는 게 없다면 아마 60살이 돼도 70살이 돼도 80살이 돼도 계속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비싸져서 그런 거다. 그럼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내년엔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제가 볼 땐 집값은 떨어져도 서서히 떨어지지 몇 억씩 막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폭삭 주저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내의 경제가 많이 흔들릴 만한 과거 IMF나 서브프라임 사태 같이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집값에 대한 일부 조정은 있어도 그 몇몇 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폭락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지금 저희가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집값이 그렇게 폭락한 적이 있었는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거를 생각한다면 제가 반드시 이거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대부분의 70% 이상의 그 직장인들이 이 300만 원도 못 받는 직장인들이 허다한데 열심히는 살아요. 열심히는 샀는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이런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뭐 주식이든 투잡이든 아니면 이직이든 뭔가 방법을 찾으셔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으로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